네, 안녕하세요. 은퇴한 딜러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은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하는데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 앞에 그 개념을 조금 먼저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정말 제가 영업사원일 때는 뭐 이제 손님들한테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정말 제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이나 친척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아마 뭐 이거를 듣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본인들이 맞는 거를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가장 맞는 상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채널이 아니고 이 채널만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차를 구매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고 이런 거를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년차 영업사원을 근무를 하면서 4년은 중고차 딜러였고요. 나머지 10년이 신차 딜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 차, 그러니까 업무용, 이제 회사에서 뭐 지원해주는 업무용을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차는 단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차를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죠, 부채. 그러니까 부채 중에서도 정말 안 좋은 쪽에 속하는 부채입니다.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출금인데, 어떻게 보면 대출금인데,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뭐 사업에 필요한 그 자금을 대출받은 것도 있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굉장히 뭐 부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는 그 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뭐 이제 사업자에 필요한 대출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자산으로 쳐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해 주진 않고 부채로 치지만, 사업자로 인해서 내가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를 굴림으로 인해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부채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걸로 인해서 소비되는 소비 그 금액이 있고, 거기다가 감가까지 또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는 자동차 영업성을 오래 생활을 했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부채 중에서도 안 좋은 부채다. 그래서 소비 100%인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 정말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신차를 사려고 물어보면은 이건 부채인데 차라리 자산에 돈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금을 갚든지, 아니면 네가 사업자를 운영하는데 너 지금 대출 있지 않냐, 그 대출금을 갚는 데 쓰고 차 사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현금을 투입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쓰는 건데 상관없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가 그 정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나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알고 있잖아요. 너 그 급여의 수준이라든지 돈을 버는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차를 사는 게 맞냐, 너 지금 뭐 일이 잘 되냐, 만약에 뭐 2, 3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타든 수입차 뭐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를 사든, 네가 그 돈을 순수하게 그 소비하는 데 쓸 수 있는 감당이 되는 금액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에 그 돈을 버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소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그 잉여 자금이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이 뭐 한 2천만 원이다. 막 이런 사람들은 뭐 한 3개월만 모아도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6천만 원은 그냥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1년을 일해도 2년을 일해도 잉여 자금이 남는 게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차 사는 데 써버린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는 거죠. 제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제 친구들 수준은 그냥 보편적인 그 대한민국 평균 그냥 수준이기 때문에 한 달에 버는 돈이 대부분 뭐 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좀 잘 벌어도 한 5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야 네가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게 맞냐? 현금을 2천만 원 써서 4천만 원짜리 할부 해가지고 차를 사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득이 되면 뭐 중고차로 가든지 새 차 사는 걸 포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요것도 본인에게 정말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소비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러니까 그 소비를 차라리 차 사는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쓰는 게 낫진 않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신차를 사야 되는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중고차는 난 죽어도 싫다, 그리고 한번 사면 난 뭐 한 10년 정도를 사기 때문에 난 새 차를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새 차를 그냥 구매하는 걸로 가는데, 그럼 만약 소비를 해야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소비잖아요.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된다면 현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서 이 질문은 사실 이 앞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자를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할부 렌트 리스 중에서 이자로 계산했을 때는 할부가 제일 쌉니다. 할부가 제일 싸고,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망설였던 게, 왜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렌트 리스 상품 중에도 할부보다 이자율이 낮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보편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거 약간 망설였던 거고, 왜냐면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할부가 이율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렌트 리스가 있는데, 렌트 리스도 이 상품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 이게 너무 그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 어떤 과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견적 세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자로만 봤을 때는 할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왜 렌트리스 하는 사람들은 왜 과연 렌트리스를 할까? 이자가 비싼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알아요.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렌트리스를 할까에 대해서, 요거는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자보다는 이 부채, 그러니까 자동차를 부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렌트리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자 부담보다는 당연히 내 현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렌트 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고, 부채보다는 자산을 사는데 돈을 써라. 그러니까 자동차는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산을 사는데 쓰기 때문에 렌트 리스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자동차에는 최소한으로 현금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오늘 배경화면이 지금 중고 카니발이잖아요. 요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중고 카니발을 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왜냐면 저는 자동차를 무조건 부채고 소비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감가되는 걸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돈이 물론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를 사야 되는 그 정도밖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돈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 돈은 저는 자산에 뭐든지 다 투입이 돼 있습니다. 뭐든지 아파트 대출금을 갚든지 내 사업 자금에 쓰든지 그런 데에 투입이 되지, 이 자동차라는 데에 내 현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가 충분히 먹은 이 카니발을 지금 타고 있고요. 예전에도 항상 그랬고, 저는 카니발만 탔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가가 어느 정도 되긴 해도 감가가 충분히 된 4년 5년 이상 된 중고차를 항상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4천만 원 5천만 원을 소비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중고차를 산 겁니다. 저도 만약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6천만 원 7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소비하는데 그 돈을 쓸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신차를 사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중고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는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이제 그런 자산을 사는데 아파트를 사든지 뭐 어떤 주식을 사든지 내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뭐 시계 테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 보니까 시계 테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슨 롤렉스 이상으로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1억짜리가 신품가 1억짜리가 무슨 뭐 4, 5억에 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산을 쌓는데 돈을 쓰는 게 이 현금을 투입하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이 자동차라는 부채에 현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계산했던 표인데 요거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리가 좀 낮았을 때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해 보면 요것보다는 이자가 좀 더 나올 겁니다. 할부든 렌트든 리스든 동일하게 이자는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이자가 조금 낮았을 때 계산한 거라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월 납입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금액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현금이 가장 쌉니다. 당연히 4,690만원,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4,690만원은 나는 그냥 소비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정도 돈 뭐 몇 달이면 벌어, 아니면 뭐 1년만 뭐 모아도 이 정도 돈은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소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4,691만원이라는 돈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이 돈 조금 필요한데 딴 데 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할부를 이 최종적인 금액이 비싸더라도 이 유동 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할부를 하든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자가 할부가 가장 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종적인 금액은 사실상 한 3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 월 납입금이 지금 22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22만원 정도가 차이 나고,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까지 전부 다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내 현금을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렌트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현금 자금을 최대한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자동차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겁니다, 렌트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조금 이런 개념이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은 렌트리스를 하시면 되고, 나는 어쨌든 최종적인 금액이 가장 저렴한 걸로 하고 싶어 하시면 현금으로 하시는 거고, 나는 이제 그렇다고 또 전액 현금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난 이자가 낮은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할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사업자 비용 처리라든지 뭐 어떻게 뭐 요율이 사고 보험 요율이 안 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렌트리스 할부에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근데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그냥 따라오는 거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 되는 렌트가 많이 유리하긴 하죠. 따져봤을 때 이런 이자보다는 그 부가세 환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긴 한데, 근데 그거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부가세 환급 때문에 렌트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현금 할부 렌트리스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신차를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나는 그래도 뭐 이게 다 맞겠다 싶으면 그대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자동차를 부채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영업사원분들도 부채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이제 차를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좀 어떤 그 기업체의 대표님이라든지 저희 거래처의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큼만 차를 사는데 구매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냥 포르쉐 사도 되는 거고 뭐 사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포르쉐를 사든 페라리를 사더라도 그냥 리스로 사시더라고요. 그 현금은 어디다 쓰시느냐? 그분들은 대부분 주식이든 시계든 아파트든 뭐 이런 거에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약간 이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렌트리스를 뭐 이제 그 견적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왕이면 제가 그 근무하는 업체에 하시면 좋으니까, 혹은 광고냐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그냥 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하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몸담고 있는 이 회사에 같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에서 광고관리직으로 업무만 변경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 솔직한 얘기를 한 거고,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한번 상담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